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오픈 메인을 반드시 실현시킵니다. 파이코인 올해 꼭 결판을 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들춰봐야겠죠. 자, 먼저 시황 분석부터 좀 해볼게요. 지금 주식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야, 나도 주식으로 좀 갈아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매력적인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거 보고 제가 투자하라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저 역시도 아직 주식을 하지 않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주식판에서 손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판으로 넘어왔었는데, 지금 보면 국민주 탑10이라고 해서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산 사람들은 손실 투자자 비율이라고 해서 99.96%, 대부분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걸 느껴야 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런 경영권 분쟁 이것 때문에 단타 치던 사람들이 물려있는 것 같고, 뭐 삼성전자는 59.73, 그래도 반 정도 물려있고 반 정도는 이득을 보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여기 빨간 체크 표시되어 있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100명 중에 한 명도 아니고 그냥 100명 다 거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주 탑10이라고 해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보유 고객수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래도 카카오가 좀 많은 편이죠, 그죠? 삼전다면 카카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식시장이 약간의 침체기가 왔는데 이럴 때 약간 투자하면은 좀 돈 좀 벌 수 있겠죠. 전 힌트를 드린 거고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German Government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아크엠에 따르면은 6월 19일 16시 47분 UTC 시간 기준으로 정부는, 독일 정부가 1000 비트코인을 크라켄 디포짓에서 이렇게 그 비트 스왑, 비트 스탬프 거래소로 이체를 냈고 6,514만 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금액이고, 이게 31억 상당의 31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굉장하고, 야, 엄청납니다, 그죠? 아무튼 정부에서도 이렇게 구매를 하려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ETF 스토어 회장인 이 네이트 게라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7월 4일 이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한편 이 맥도날드에 대해서 나오는데, 맥도날드가 이제 프렌치 프라이를 못 먹는다고 합니다. 공급망 이슈로 일시 중단된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이슈가 있었다고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세트 주문이 불가능하고 단품 주문 시에는 콜라 제공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다음 내용 보면 수도권 주요 권역별 평균 지출 식비라고 해서 페이코 모바일 식권 서비스 3분기 결제 데이터 230만 건 분석 결과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데이터가 이게 맞나 좀 싶긴 해요. 구로가 7,000원, 가산이 7,500원 돼 있는데 하나의 결제 방식만 가지고 좀 본 건 아닌가. 모바일 식권 서비스 평균적으로 다른 데보다 좀 낮은 것 같은데, 그 예전에 과거에 무슨 통계를 제가 봤는데 거기 통계에 따르면은 이게 지금 서울인 것 같아요. 서울, 그죠? 서울의 그 평균 1일 평균 점심식대라고 하죠. 점심식대가 얼마냐, 11,000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던 적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가격들이 조금씩 다른데 아무래도 땅값에 비례한 이런 느낌, 여의도, 강남 이런 데는 확실히 비싸긴 해요. 서초 이런데,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되는데 다 만원대를 이렇게 넘어가네. 삼성 15,000원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가격이 상당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아무튼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요즘에는 한 끼에 10,000원씩 사기가 찾아보기가 좀 힘들 정도긴 한데, 그래도 조금 낮은 곳도 있다, 그렇죠? 지역에 따라 약간 시세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보면은 각 정부의 물량 체크라고 해서 나오는데,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독일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 우크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엘살바도르도 있고. 근데 엘살바도르 수량은 적은데 이상하게 엘살바도르가 꾸준히 산다라는 이런 걸로 이슈가 많이 됐고, 그래서 크게 이득을 봤다라고 좀 알려져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만큼 정부에서도 파이코인을 모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을 이렇게 모아갔기 때문에 이제 미래는 바로 파이코인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BTC가 아니라 PI로 바뀐다는 거겠죠. 자,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파이코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파이 네트워크 퓨처 해가지고 뭐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 청사진은 흥미진진하다. 암호화폐를 넘어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장을 쓰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파이에 $300다 해가지고 이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니 GCV 31만 4,159달러를 얘기한 사람들한테 욕먹으려고 1파이당 $300라고 얘기를 하나요 지금? 아무튼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또 의미심장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파이코인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가격은 좀 더 다르게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파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파이코인 어때요? 사람들이 뭐 전자제품 매장에서도 이 파이코인으로 뭔가 결제를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전제품도 결제하고. 이게 바로 뭐다? 파이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파이투데이 6월 28일에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20년도 당시에 찍혔던 사진들인데, 자, 이만큼 상당히 의미있게 보여줄 수 있어요. 6월 28일이라는 건. 와, 4년이 지난 지금, 4년이 이제 곧 지나서, 이제는 파이코인이 어떤 식으로 또 배경화면이 바뀔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한데, 사실 별 내용은 없을 것 같아서 완전 큰 기대는 안 해요. 뭐,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6월 28일은 파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큰 의미는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보면은 6월 28일에 대해서 어때요? 파이 팀도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쵸? 이렇게 배경화면이 과거에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 짤을 잠깐 인용을 좀 해봤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컨그레츄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운동에 참여를 해준 진지바르 펜바에 이렇게 개척자들에게 축하를 보낸다라고 해서 파이 네트워크 옷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보기가 흔치는 않은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파이 네트워크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한 대로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2배로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발표는 개척자 마이그레이션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파이오니어에게 이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이것이 이주한 파이오니어가 2배로 늘어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서 뭐 속도의 한계를 보여줄게 해서 속도가 막 늘어나고 이런 거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 대신에 걸리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좀 더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KYC 통과한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통과한 사람들은 좀 더 신중하게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고, 다음은 파이 네트워크 개척자들이 그 의미를 깨닫기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사항이다. 22년에 이주한 3년 잔금 상태 개척자는 내년인 2025년에 파이 잔금을 해지하게 된다. 마이그레이션을 하지 않고 KYC만 취득한 우리와 같은 개척자들은 파이가 잔금 해제되는 2027년을 바라보고 있다. 아마 락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엇갈린 감정을 준다고 해서, 왜냐하면 저는 21년 12월에 3년 락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24년 말까지 파이 잔금을 해지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3년은 더 걸릴 것 같고 제가 락업을 선택한 데부터 총 6년 걸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고, 그 파이코인 한번 보면은 이걸 누가 올렸냐? 우디씨가 올렸다는 거예요. 우디씨. 근데 우디씨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분이잖아요. 이 파이코인에서는. 이분이 올렸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6년 걸렸다라는 거. 저도 락업이 1년 걸어놓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면 이더리움 342.2만 팔로워, 그다음 파이코인은 338.7만 팔로워. 이제 4만 명을 또 줄어들었어요. 3만 6천 명 정도 차이가, 3만 한 4천 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3만 5천 명 차이가 나는데 격차가 줄어든 만큼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편 이렇게 라이브 테스트 완료해가지고 이게 계속 뜨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제대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두 번 정도 하다 보면 또 좋은 소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3번 인증했는데도 안 됐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임시 승인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기다리다 보면은 순차적으로 내 차례가 올 거다 이렇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운이 좋아서 잠깐 된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하여튼 기다려보면 또 좋은 소식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한편 이런 내용이 나오죠. Please wait then try again에서 자꾸 지갑 생성이 안 된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갑 생성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실수로라도 누르면은 뭔가 지갑에 대해서 이렇게 2번 눌린 경우, 또는 한 번 눌렀는데 내가 잘못 눌렀네 하고 뒤로 가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2번째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대다수가 발생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만약에 이게 눌렀어요, 떴다. 그러면 이 상태로 24시간, 정확히 24시간 있다가 한번 해보세요. 24시간이라고 해서 딱 24시간 딱 얄팍하게 23시간 59분 59초에서 됐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빡빡 우기는 거 말고요. 그냥 2일 있다가 3일 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너무 발 동동 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차이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러진 않거든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이 지갑 생성은 안 된다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좀 싶긴 한데 24시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편 이게 지금 다우월드님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있던 내용들이 오늘 아테네 네트워크 주소가 크립토깅에 제출한 8,000개 주소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코어팀이 제가 제출한 목록을 효과적으로 동결해 주시길 바란다 해서 동결 요청을 다우월드님이 넣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파이 온체인 데이터를 도배하였던 스팸 지갑들 추가 거래 없음 동결 조치일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살펴봐야겠죠. 오늘 아테네 네트워크 주소가 크립토깅에서 뭐 8,000개 주소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아테네 지갑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지갑 주소를 어떻게 해요? 자, 동결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이 동결한 만큼이나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다우월드님 개인적으로 좀 옛날부터 좀 봤지만 응원을 많이 합니다. 파이의 진심이신 분이다 라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넷 관련해가지고 지금 24만 4,720 뭔가 노드돼서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폭 증가를 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에 띄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홍콩이나 몽골리아 같은 경우도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국가가 늘어나냐?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은 자꾸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는데 하위권 국가에서 어느 국가가 늘어났길래, 그리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길래 여기에 치고 올라간다든지 랭킹이 바뀌지 않은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하는데요. 좀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파이도는 뭐 열리진 않는데 현재 봤을 때는 한 440만 명 정도가 아직까지 440만 명 대충 이 정도 돼요. 아직까지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못했어요. 이 마이그레이션을 받아야지 마이그레이션이 1000만 명 달성돼야 되는데 현재 560만 명 정도가 됐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440만 명을 채워야지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판단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약간의 의문점, 문제점, 아쉬움 이런 것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 참고를 좀 하시고, 파이코인이 올해 그래도 결판 낸다고 했던 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죠. 우리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파이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파이코인이 중간중간 근황이나 이렇게 실적 같은 걸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이례적으로 없었던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코어팀 역시도 어느 정도는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메인넷이 반드시 실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꼭 결판내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픈 메인넷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오늘도 열심히 채굴 버튼을 눌러주고 오늘도 열심히 검증을 해주시다 보면은 분명 좋은 소식들이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항상 파이팅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